네, 금요일장 맞이하기 전에 목요일 우리 빅테크 기업들은 어떤 상황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확인해 보시죠. 2%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있을 때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을 살펴보면 호재에 연이어 나옴에도 불구하고 호재에도 반응해주지 않는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한 운송 허가를 신청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는 작년부터 올해 10월에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출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죠. 이 중 캘리포니아의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한 허가를 신청 중에 있다라는 호재성 소식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인 행보에 갖는 이 투자자들의 약간 비호감적인 이미지 때문일까요? 테슬라는 연일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과연 지금도 다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을지 계속해서 궁금증이 드는 종목이고요.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6%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 실적 발표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실적 자체는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실적 전망치에도 부합하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밝혔지만 1분기 매출 총이익률 전망이 전망치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풀이해 보면 마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건데 엔비디아가 느끼는 칩 시장 내 가격 압박 그리고 경쟁 심화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이 실적에 대한 실망감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날의 주가 흐름,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잠시 뒤집어 보시죠. 다음 기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약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에 관해서는 ATT 서비스가 프랑스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한 가지 들려왔는데요. 이 ATT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도구입니다. 우리가 통상 핸드폰을 할 때 광고가 너무 내가 필요한 게 뜨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추적해서 내 관심사를 휴대폰에 띄워주는 서비스, 이 앱을 사용자가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규제입니다. 이 규제가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적용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프랑스에서는 애플의 아이폰 ATT 서비스를 제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세계 최초의 ATT 거부권이었다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 체크해 보시죠. 다음 기업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2%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 크레이머가 알파벳 주식을 대량 매각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 한 가지 들려와서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CNBC의 진행자이자 헤지펀드 매니저죠. 이 짐 크레이머의 언급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 변동성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크레이머 효과라는 이름까지 붙어 있습니다. 과연 이 매각 소식 앞으로의 흐름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저희와 함께 꾸준히 지켜보시죠. 다음 기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파벳의 뒤를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1.33%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트럼프 대통령에 약간 제한하는 발언을 한 가지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AI 칩 수출 제한에 대해서 이 제한을 약간 낮춰달라라는 발언을 한 건데요. 만약 데이터 센터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심화가 된다면 우리 동맹국들이 결국 중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미국 기업과 외교 정책 모두에 해로운 처사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칩 규제에 대해서 방향성 바뀌어질 수 있을지 매크로 지표들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다음 기업은 메타입니다. 1.6%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메타에 대해서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연일 호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약 350억 달러 자금을 조달 중이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에 더해 차곡차곡 AI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 늘려가고 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 CEO는 올해 1월에 회사가 AI 인프라 확장에 최대 650억 달러까지 투자할 계획이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 보시죠. 다음 기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체크할 마지막 기업 아마존입니다. 1.89%, 2%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에 대해서는 어제는 이 시간에 새로운 알렉사 AI 비서가 출범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양자 컴퓨터 칩까지 동참하게 됐습니다. 오셀롯이라는 신규 칩을 출시하게 됐는데요.
지난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요라나 1 이후 2주 만에 새로운 양자 컴퓨팅 칩입니다. 이 칩은 오류 수정에 대한 하드웨어의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갖고 있어서 약간은 마요라나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아마존 양자 컴퓨팅 시장까지 입지 넓혀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이렇게 7개 기업들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거래일은 약간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지금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스닥 지수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크게 급락세를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시장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 기술주의 약세를 좀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실업수당 이번에 24만 2천 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4만 2천 명으로 직전주 대비 2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업자가 증가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 고용시장, 미국의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잘 안 된다는 측면 때문에 지금 안 좋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미국이 뭐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런 점들인데 또 취업은 안 된다.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위기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을 보고 독재자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 점들이 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켰고, 간밤에 또 보면은 뭐 머스크 쇼다 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를 이렇게 장관들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이렇게 회의하는데 다른 장관들은 발언권을 못하게 하고 머스크 혼자 말을 하게 하는 등 대놓고 이제 머스크 밀어주기,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칼춤을 추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자리를 나가세요, 이렇게 트럼프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미국 내의 정치적인 상황들이 약간 혼란에 휩싸였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술주들의 하락, 그리고 실적에 대한 너무 기대치가 높아졌던 것,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정성,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아졌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변수가 생기면서 나스닥이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네, 전반적인 이 경제 상황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함께 봤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손 들어봐라, 뭐 이런 식의 네. 발언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네, 여러 가지 행보가 집중되고 있는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함께 점검해 봤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기업별로 한 가지씩 추세를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인 엔비디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눈높이 대체 어디까지 높아져 있나 이제 좀 궁금해지는데 오늘은 또 정말 큰 낙폭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사람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네. 그런 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적은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예상치가 이제 380억 달러 이렇게 됐는데 393억 정도 나왔으니까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들은 뭐 400억 이상이다, 이런 말들 때문에 그런 거 나온 것 같은데, 또 뭐 블랙웰 역시도 괜찮게 나왔죠. 젠슨 왕이 말을 하기를 블랙웰 수요가 아주 좋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블랙웰 매출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는 항상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세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주가에 약간 선 반영됐다라는 부분들, 이런 점들이 좀 되는데, 주가에 먼저 그런 점들이 선 반영됐다가 어느 정도 또 눌림세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솔직히 까놓고 보면은 선 반영된 것도 별로 없어요, 최근에. 왜냐하면은 어제 하루 반짝 올랐었고, 네. 그 전에 3일 연속 음봉이 나왔단 말이죠. 음봉이 3개가 나왔다가 뭐 차트상 보셔도 음봉 3개 나왔다가 어제 하루 이렇게 잠깐 빨간불 잠깐 들어왔다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엔비디아가 급락한 것들은 사실 뭐 예전에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에 좀 많이 올랐죠. 이렇게 큰 폭의 추세를 보면 작년에 이렇게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들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올해 2025년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153달러까지 올랐었던 것에 대한 부담감. 사실 이게 작년 2024년 초에는 50달러, 60달러였거든요.
50달러였다가 50달러였는데 이게 150달러까지 올랐으니까 3배가 올랐어요. 1년에 주가가 3배 오르면 진짜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투자를 뭐 1,000만 원 투자하면 3,000만 원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게 아닌가. 우리 사람들도 이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번아웃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면은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 있죠. 자, 그런 것에 대한 것들로 해석되고 어쨌든 지금 뭐 전체적인 엔비디아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뭐 AI 투자에 대한 AI 주식 기업에 대한 투자 과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정치적인 불안감 그리고 미국의 이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 높아졌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아져서 다음 분기 때 이 컨센서스가 막 월등하게 상회하지 않는 이상 또 이런 것도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그만큼 실적은 올라온 상황에서 이런 PER이라던가 뭐 EV, 에비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충족이 된 상황에서 약간 쉬어가다가 그 다음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관련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번아웃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국내 투자자 비중이 많은 만큼 이렇게 실적 발표 나오고 한 6% 정도 떨어졌을 때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혹시 좀 저점이다 생각하고 들어가 볼 기회도 될까요? 그런 판단으로 이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막 비중을 많이 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오늘의 장대 양봉이 너무 좀 가파르다 보니까 이 너무 심한 또 떨어지는 칼날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쪽에 들어가기보다는 저는 아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예 바닥권 아니면은 아니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를 고개를 들면서 그런 정도면 괜찮은데 지금은 너무 떨어지는 칼날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비중을 만약에 매수를 하더라도 전체 매수에서 정말 작은 부분 정찰병을 먼저 보내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본 부대가 출동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정찰병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정찰병을 보내볼 시기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접근 너무 큰 비중을 투자하기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엔비디아의 실적 관련해서 한 가지 짚어봤는데 다른 M7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알렉사의 새로운 출범과 함께 간밤에는 양자 컴퓨팅 칩 다시 한번 개발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여러 이슈들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아마존의 이슈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마존 이슈는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미국의 이런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좀 부추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올해 가을에 새로운 알렉사를 공개하겠다라고 이제 아마존 CEO가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 알렉사가 뭐냐면은 이 아마존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AI 플랫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가 너도 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딥시크가 충격을 일으켰고 그것이 비용이 너무 싸다 보니까 그런 충격을 딛고 이겨내는 더 발전된 AI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비용을 확 낮추긴 힘들 것 같아요. 미국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그만큼 또 품질이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들을 좀 개발하겠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했으니까 아마존이 이렇게 좀 말한 것들 이런 알렉사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AI가 나와야 시장에선 또 훈풍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근데 문제는 여기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의 약세 때문에 주저앉았는데 현재 봤을 때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8%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는 마이너스 6%였는데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8%인데 그래도 마이너스 2%는 그나마 아마존이 좀 선방을 해줬다. 좀 잘 지켜줬다라는 측면이고요. 아마존은 전자상거래를 워낙에 또 잘 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꾸준하게 수익성이 잡히면서 좀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1선 근처에서 아마존은 121선 근처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검은 선 있죠, 검은 선. 그래서 여기가 좀 지켜주는지가 관건인데 어쨌든 저는 121선, 그러니까 200달러, 아마존닷컴 200달러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올 것이고 앞으로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 앞으로의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들 중에서도 아마존과 함께 엔비디아 실적까지 다뤄봤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끝으로 약간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으로 개선된 기업과 실적적으로 봤을 때 약간 아쉬운 흐름을 보였다라는 기업 분류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실적적으로 약간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불러줬던 기업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라고도 하죠. 간밤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실적 여러 가지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얼마 사용자가 늘었는지, 구독자가 늘었는지가 중요하죠. 사실 워너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최대 강자죠. 넷플릭스가 거의 1등인데 어쨌든 넷플릭스를 따라잡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HBO라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워너브라더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640만 명 증가했어요. 스트리밍 구독자가. 그렇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거 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매달 얼마씩 내잖아요. 뭐 매달 9,000원, 10,000원 이런 식으로 내기 때문에 결국 640만 명이 늘었다는 거는 뭐 한 사람당 10,000원씩만 잡아도 굉장히 많은 640만 명 곱하기 만을 하는 거죠. 그만큼 액수가 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늘었고 지금 스트리밍 가입자가 1억 1,690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워너브라더스의 영화라던가 컨텐츠, 오리지널 컨텐츠를 즐겨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고요. 지금 스트리밍 사업에서 초과 목표치를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2026년 말에는 계속해서 세계 구독자 1억 5천만 명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좀 명확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구독자가 늘어났고 실적만큼 늘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올랐죠. 오늘. 근데 엔비디아는 워낙에 이게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대치가 되게 고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워너브라더스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틈새 공략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스닥이 급락이 나왔는데 워너브라더스 이거는 그래도 지금 오늘 굉장히 또 좋은 상승세가 나타났거든요. 종가로는 플러스 4%대로 마감을 되고 있는데 장중에 플러스 13%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았고 윗꼬리가 달렸어요. 이거는 뭐 증시가 빠지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를 보면은 양호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동성을 얻고 양호하게 저점에서 약간씩 상방으로 좀 올라가는 정배열로 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너무 기대감이 높은 주식들 엔비디아처럼 네. 핫하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지켜보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기대치가 좀 낮은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약간 틈새 공략으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치가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좋은 실적을 들고 오는 기업들 함께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맥락에서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기업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노우플레이크 클라우드 관련 기업이죠. 최근 뭐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쏟아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이 클라우드 관련돼서 데이터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고 이 종목 역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고요.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라는 게 이 저장을 잘해야 되고 해킹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코인이 해킹당해가지고 업체들이 2조 이상이 해킹당했어요. 네. 그래서 바이비트. 그래서 코인이 뭐 2조 원 이상이 해킹 당하다 보니까 보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에 있다가 지금 어디로 옮기려고 하다가 온라인으로 해서 잠깐 했는데 그때 옮길 때 그때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뭐냐면 은행에 있었을 때 돈이 훔친 게 아니라 네. 은행에서 은행으로 옮길 때 있잖아요. 다른 은행으로. 이동할 때. 이 트럭에 태워가지고 돈 뭉치를 움직일 때 그때 도둑들이 그 은행 차량을 습격해가지고 전복시키고 돈 훔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가 보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안 그러면 이게 우리 클라우드에 막
우리 뭐 개인 사진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뭐 이것저것 막 올리고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프로그램 파일들. 근데 이게 해킹을 당하면은 나의 그런 사생활이 털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조직에서 기본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이동하지 않고도 조직 내부, 외부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데이터 액세스를 스노우플레이크가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번에 그래서 실적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이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협력을 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면 유능한 굉장히 유망한 그런 IT 기업이죠. 여기와 협력을 하면서 스노우플레이크 DB에서 바로 오픈 AI를 쓰게 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노우플레이크의 DB, 왜냐하면 DB가 많거든요. 스노우플레이크가. 왜냐하면 그 클라우드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 고객 데이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래도 고객의 사생활은 보호해 줘야겠죠. 네, 그런 점들 지켜가면서 어쨌든 쓴다고 하니까 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요. 스노우플레이크도 보면은 4% 넘게 상승이 나오면서 또 이 종목도 간밤에 이렇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세가 좀 반전해서 올라서는 모습들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반등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실적적으로 개선되었던 기업들, 이 기대치가 약간은 낮아져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실적적으로 약간 우리에게 아쉬움을 가져다 줬던 기업 한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베이 들고 와 주셨는데 오늘 위아래로 꼬리 좀 길게 달면서 변동성 높은 장세 연출하다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니까 한 7% 정도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이베이 어떻게 분석해 주실까요? 네, 이베이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마존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죠. 네. 둘 다 전자상거래입니다, 사실. 근데 아마존은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월마트를 뛰어넘었다. 월마트 오프라인 실적을 분기상 뛰어넘었다.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이베이는 이번에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같은 온라인 사업을 해도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애널리스트의 평균 예상치가 25억 9천만 달러였는데 이번에 그렇게 좋게는 안 나왔다. 이번에 매출이 25억 6천만 달러 아래로 좀 나왔다라는 점들. 하지만 4분기 매출은 어느 정도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재고가 42% 늘었다는 거고요. 전 세계 190개 이상의 나라들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좀 안 좋게 나왔다는 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마존과의 비교, 아마존은 잘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점들을 좀 어느 정도 따라갈 필요가 있겠고 지금 이베이의 차트를 보면은 너무 많이 눌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눌렸던 부분들에 따라서 지금으로선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 온라인 상거래, 전자 유통 거래 등등 모두 다 좋게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 실적이 좀 잘 나오고 또 기대치에 대한 부합하는지 이런 여부를 좀 살펴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기업들이 성적표를 참 많이 내놓고 있는 요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지만 어떤 실적을 가지고 오는지가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꼼꼼히 체크를 하고 투자 전략 짜보시는 게 유효할 것 같네요.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와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또 우리가 오늘 밤에 공략해볼 종목이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탑픽 종목 한 가지 꼽아주신다면요? 네, 저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워렌 버핏 관련주입니다. 워렌 네. 버핏이 최근에 많이 샀어요, 이 종목을. 그래서 사실 워렌 버핏이 술을 안 먹습니다. 오. 술을 안 마시는데 이 종목은 술 기업이에요. 아. 그래서 술을 파는 맥주 이런 것들을 파는 기업인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살 정도로 좋다. 예전에 워렌 버핏이 애플을 많이 샀어요. 네. 근데 버핏의 핸드폰이 그 당시 갤럭시였다고 합니다. 어. 근데 갤럭시인데도 애플이 엄청 좋다는 걸 알고 애플을 샀던 거죠. 네. 나중에 이제 애플의 그 CEO가 워렌 버핏한테 선물했어요. 핸드폰을. 그래서 애플 폰을 그때 바꿨다고 합니다. 갤럭시 쓰다가. 근데 어쨌든 버핏은 본인이 안 쓰더라도 그게 굉장히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고 좋다고 하면 그냥 삽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버핏은 술을 안 좋아하고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이 술 기업, 맥주 기업, 브랜드, 양주 기업 이런 것들을 샀다는 거는 정말 이 회사가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가치의 뿌리를 자리 잡았다. 브랜드 가치가 있다. 경제적인 해자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런 점에 따라서 이번에 좀 굉장히 많이 사들였어요. 560만 주가량 사들이면서 저는 이 종목이 지금 오늘은 약간 뭐 시장이 눌려가지고 그런 점들이 있지만
눌렸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지금 큰 추세를 보면은 여기서 좀 올라서죠. 노란색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뚫으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점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소비주가 좀 크게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술을 좋아하지 않는 워렌 버핏도 매수하는 맥주 기업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 우리가 공략해볼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